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의 대길병원 박구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전자혈압계는 정확한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혈압약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혈압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 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는 그 전자혈압계가 요즘 많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과연 이게 믿을 만한가? 우리가 보통 전자혈압계 하면은 전자 이렇게 디지털, 일렉트로닉, 스피그모마노메타. 그래서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정말 정확한 것인가 한번 좀 따져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쓰는 우리 수은 혈압계하고 비교를 한번 데이터를 한 논문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혈압 측정은 누가 어떻게 시작했나 하는 역사, 그다음에 혈압계 종류, 전자혈압계 이렇게 하고 또 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퀴즈를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즐거운 퀴즈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혈압계들이 이게 병원에 가면 이런 이제 자동으로 팔만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또 스위치만 누르면 측정해 주는 기기가 있고,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되게 팔뚝에 사용하는 혈압계죠. 뭐 시스톨릭, 다이스톨릭이 나오고 맥박까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프린트까지 해서 또 주고 심부담이 수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런 팔만 집어넣고 스위치만 누르면 메모리 기능도 되고요. 그래서 이 심부담이라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시스톨릭 프레셔에다가 맥박을 곱하면 시스톨릭이 올라가도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맥박이 많아져도 심장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요즘 뭐 혈압계들은 프린트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한데, 자, 그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혈압 측정의 단위는 mmHg죠. Hg는 수은의 머큐리의 약자니까 뭐 아실 거고, 밑에 m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mm, 밀리미리 hg 이렇게 읽는 분들이 많아요. 밀리미리라고 읽으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식한 말입니다. 이게 혈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당연히 밀리메타 머큐리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는 수은주의 기둥의 높이를 재는 거기 때문에 혈압이 밀리메타, 메타의 단위가 길이의 단위가 메타고요. 그 길이의 10분의 마이너스 3이 1000분의 1이 밀리죠. 그래서 수은의 길이를 나타내는 밀리메타입니다. 메타. 그래서 밀리메타 머큐리 이렇게 읽어야 된다. 모든 결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위는 기본이 1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화학 선생님이 이 말을 아주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아주 쉬우면서도 살면 살수록 맞구나. 단위는 1과 1이라는 기본 단위와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접두어도 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의 기본은 1이다. 모든 수치에는 그리고 단위가 있다. 그렇죠. 길이는 메타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 시간은 세크, 초, 또 부피는 리터, 이런 단위가 있습니다. 질량은 그람, G, 그람을 쓰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단위만 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 적은 양이나 너무 큰 양을 표시하기에는 뭐 0을 뭐 10개를 붙여야 되는지, 또 뭐 0.00001 리터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접두어가 붙습니다. 그런 접두어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혈당의 정상치는 70에서 100인데 단위를 보면은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데시리터는 이제 10분의 1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램에 1000분의 1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0 내지 100 밀리그램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또 우리 협심증 진단할 때 쓰는 CKMB라는 이런 검사 수치는 0 내지 5
정상이 나노그램입니다.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그러니까 1000분의 1 밀리리터에 그램에 나노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겠죠. 그 엄청나게 미량의 물질을 나타내는데 이걸 갖다가 0.000000 뭐 몇 그램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두어가 편의상 붙는다. 트로포닌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심근경색증 진단하는데 트로포닌 I의 수치가 0에서 45 피코그램인데 아마 다른 거는 또 더 적은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피코그램이 제일 아마 적은 단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또 뭐 혈압의 단위는 당연히 머큐리의 높이니까 메타고 밀리 메타 머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고, 접두어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너무 큰 수치나 너무 적은 수치를 나타낼 때 이렇게 많은 0.0000이라든지 또 1,0,0,0,0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의 15승, 10의 12승, 10의 9승 뭐 이렇게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편의상 10의 3승이면 킬로, 6승이면 메가, 또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나노, 피코는 마이너스 12승이죠. 아까 그 CKMB 같은 트로포닌 I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접두어를 붙여서 임상에서도 많이 사용한다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쪽으로 가는 접두어가 있고 낮은 쪽으로 가는 접두어가 겹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M 같은 건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은 소문자 M으로 표시하지만 위에 메가 같은 경우는 10의 6승인데 똑같은 M이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소문자로 표시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은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키로 위쪽은. 그래서 여기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뭐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P도 페타 같은 경우는 10에 15승이지만은 피코 같은 거는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래서 두 개를 대문자, 소문자로 이렇게 위아래를 구별하고 있다. 자, 혈압 측정은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영국의 목사님이자 과학자죠.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스티븐 헤일스라는 분이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표한 윌리엄 하베이 사망 75년 후에 살아있는 말의 경동맥에 유리관을 직접 꽂아서 과연 피가 몇 메타까지 올라가나 측정을 해본 최초의 분입니다. 최초로 측정을 해서 247m를 기록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또 그게 누워 가만히 숨 쉴 때하고 말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혈압이 더 올라간다 이런 기록을 했고, 이제 말이 죽은 다음에 말의 좌심실 용적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말의 심장을 띄어가지고 밀랍을 떠가지고 그 밀랍의 용적 곱하기 말의 이제 1분에 몇 번 뛰나, 그때 이제 누워 있을 때니까 36번을 뛰었다. 그래서 말의 용적을 보니까 160cc고요. 사람 같으면 대개 한 80에서 100cc인데 말이니까 당연히 크겠죠. 2배 정도 되는데 곱하기 말의 심박수가 사람보다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30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6 리터 퍼 미니트의 카디악 아웃풋 심박출량을 나타냈다. 계산을 까지 했습니다. 사람도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말의 목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직접 유리관을 꽂아서 말의 피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렇게 피의 높이로 말의 혈압을 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기록에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말의 용량을 좌심실에 실험이 끝나고 말이 죽자 헤일즈는 심장의 좌심실 안에 밀랍을 넣어 주형을 만들고 말의 심박수를 곱해서 얼마 정도 1분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세인트 메어리 처치의 테딩턴 영국에 있는 그 헤일즈가 목회를 했던 실제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의 비문에 보면은 여기서 스티븐 헤일스 목사님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고 미니스터 오브 디스 페리시 이 교구에 51년 동안의 미니스터로 계셨는데, 그러니까 교구의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과학적인 실험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과학자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또 84세에 돌아가셨어요. 1761년 1월 4일인데 84세 때 돌아가셨다. 굉장히 건강하게 또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자, 이제 혈압을 알기 위해서 조금 이게 이제 옆길로 조금 샌지도 모릅니다만 심박출량과 심박출 계수의 단위를 여러분에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박출량은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그러고 카디악 아웃풋은 1회 구축량, 한 번 심장이 뛸 때, 아까 스티븐 헤일스가 말의 그 심박출량을 계산을 해서 제가 이 카디악 아웃풋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스트로크 볼륨 1회 뛸 때 스트로크 볼륨 나가는 볼륨에다가 1분에 몇 번 뛰느냐 하트레이트 심박수를 곱하면 카디악 아웃풋가 나오겠죠. 1분에 몇 리터의 피가 나가느냐 하는 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 카디악 아웃풋 심박출량 1분에 몇 리터의 피가 나가느냐 하는 계산식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몸무게가 20kg인 사람이 카디악 아웃풋가 2리터 per minute다. 또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카디악 아웃풋가 2리터이다. 똑같은 이지만 20kg인 사람과 60kg인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20kg인 사람에게 카디악 아웃풋가 2리터 per minute는 아주 정상이지만 60kg인 사람이 카디악 아웃풋가 2리터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심박출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서로 몸무게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는 인덱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 인덱스는 카디악 아웃풋을 그 사람의 체표 면적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단위는 리터 퍼 미니트 오버 스퀘어 메타가 되고요. 이 카디악 인덱스를 가지고 서로 외국 사람, 동양 사람,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디악 인덱스는 그 몸무게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치가 나오게 되고 그 수치를 가지고 저심박출증이다 아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자 카디악 아웃풋은 하트레이트 심박수 곱하기 스트로크 볼륨인데 스트로크 볼륨은 애프터로드 컨트랙틸리티 프리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심장이 뛸 때 나가는 이 볼륨은 심장에 얼마나 물이 차 있느냐 또 심장이 얼마나 세게 강하게 뛰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심장이 나가는 대동맥 판막이나 말초혈관에 협착이 있느냐 없느냐 후부와 전부와 수축력 후부와 이 세 가지가 스트로크 볼륨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뛸 때 나오는 스트로크 볼륨 1회 구축량이 결정이 되고 거기다가 1분에 몇 번 뛰느냐 심박수를 곱하면은 이 카디악 아웃풋 1분에 몇 리터 퍼 미니트에 이 카디악 아웃풋가 계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심장을 할 때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구태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강조를 할게요. 프리로드를 보면 가정에 우리가 수도관에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수를 할 때나 또 가정에 요리를 할 때나 목욕을 할 때나. 근데 그 프리로드는 수원지의 물과 같습니다. 수원지에 물이 충분히 차 있어야 되고 또 컨트랙틸리티는 아파트 옥상까지 보내는 모타에 해당이 되죠. 모타에 해당이 됩니다. 애프터로드는 수도 꼭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원지 수돗물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수원지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수원지에 물이 없으면 물이 나오지를 않겠죠. 물이 있지만은 또 아파트에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타가 튼튼해야 되죠. 모타가 튼튼해야 되고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많고 모타가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은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로드 후부와는 수도꼭지를 틀어주는 저항을 없애서 장기로 피를 잘 보내는 그런 후부와 역할을 수도꼭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혈압계는 이태리 사람 리바로치가 처음 이제 수축기 혈압을 발견을 해서 기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수은 혈압계를 여기 보시면은 이게 리바로치가 개발한 뭐 저기라고 해서 저도 구글에서 따왔습니다. 이거를 수은 혈압계 물로 1m, 2m 관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비중이 물 대신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수은을 가지고 거기에 혈압계를 연결을 해서 수은이 얼마까지 올라가나 이걸 보고 카프가 5cm짜리니까 지금보다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혈압이 정확하게 재지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하여튼 이 혈압계로 재가지고 이때는 손으로 요골동맥을 눌러서
완전히 이 카프를 최대한으로 부풀려 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했다가 점점 압력을 낮추면은 그때 요골 동맥이 혈압이 만져지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눈금이 있고요, 수은에. 그러면 120이다. 그러면 이때 만져보면서 120대 이게 만져지면은 수축기 혈압이 120이구나. 또 140대 이게 만져지면 140이구나. 160이면 160이구나. 요골 동맥을 촉지를 해서 수축기 혈압을 측정을 하기 시작한 게 이태리의 리바로치입니다. 이게 1800년대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 쿠싱 신드롬을 그 기술한 쿠싱의 도움으로 혈압계가 유용하다. 이 혈압계가 수은 혈압계가 그래서 전 미국에 이제 퍼지게 되고 이후에 코로코프라는 사람이 코로코프 소리가 들린다. 시스톨릭과 다이스톨릭 사이에는. 그래서 청진기를 가지고 청진기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주치였던 란넥이 이미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청진기로 이 상완 동맥의 소리를 듣고서 이완기와 수축기 사이에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코로코프 사운드 그걸로 해서 그 다음에 수축기, 이완기 소리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수축기. 이 사람이 이제 리바로치라는 사람인데 수은으로 칼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압력을 줘서 청진기 가지고 이 상완에 이런 카프를 넣어서 수축기 혈압을 쟀다. 이제 혈압 측정 시 수은 혈압계를 사용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의 높이로 1m, 2m를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재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수은을 사용했단 말이죠. 수은 1m는 비중이 13.6이기 때문에 물 13.6m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축기 혈압이 100mm 머큐리일 경우에 물의 높이는 만약 물 가지고 혈압을 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mm는 0.1m 머큐리이기 때문에 1m 0.1 곱하기 13.6이면 1.36m 물이 되는 거죠. 1.36cm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약 칼럼을 한다면 1m 36, 100인데도 그러면 혈압이 200 가까이 올라간다 그러면 2m가 넘는 칼럼을 이렇게 들고 혈압을 재야 되는 그러니까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수은으로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완기 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니콜라이 코로코프라는 러시아 페테스부르그에 있는 의사인데 이분이 나온 대학교입니다. 러시아 외과 의사고 이 사람이 1905년도에 이제 제국 밀리터리 메디컬 아카데미에서 혈압 측정에 관한 논문 청진기로 듣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음 지금은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코로코프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발표를 하고 이걸로 해서 아주 굉장히 유명세가 됐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1920년도에 결핵으로 사망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측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코로코프 사운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은 이제 요골 동맥에다가 직접 천자를 해서 혈압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맥파가 이렇게 됩니다. 혈압이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때 당시에는 이걸 기록을 못했겠지만 하여튼 지금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대동맥 판막이 닫히면서 약간 아우팅 노치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120에 80 가까이 이렇게 혈압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상완의 커프를 갖다가 120 이상으로 이렇게 쭉 올렸어요. 한 130까지. 그러면은 손으로 피가 전혀 손바닥으로 가지를 않겠죠. 그러다가 이 점점점 카프의 압력을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죠? 시스톨릭이 약간씩 들리기 시작, 피가 가기 시작합니다. 피가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 소리가 심장이 뚝 뛸 때마다 이 카프의 압력보다 더 높기 때문에 피가 이 카프의 압력을 이기고 상완으로 해서 손바닥으로 가는 혈류 소리가 들리게 돼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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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하고 여기서 없어지게 됩니다. 다이스톨릭
그 카프 프레셔보다 낮으면은 저항이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할 때 나는 소리가 당연히 없어지게 되죠. 혈관에 이 협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들리는 소리를 시스톨릭 프레셔라고 하고 나중에 소리가 없어지는 시점을 다이스톨릭 프레셔, 이완기 혈압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그게 놀랍게도 실제 지금 A라인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보는 거하고 일치를 한다 이거죠. 그래 이제 코르코프 사운드를 청진기로 들어서 수은 혈압계에 항상 우리가 혈압을 잴 때는 커프를 장착을 하고 청진기로 요걸 그 브라키알 아트리에다가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르코프 사운드는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그렇게 전통적으로 들어서 혈압을 잰다. 그래서 120에 80이다, 뭐 140에 100이다, 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페테스부르크 뭐 러시아의 옛날 수도였죠. 옛날에 이제 제정 러시아 지나서는 스탈린 시대에는 레닌그라드라고 했지만 그 페테스부르크에서 그 대학에 연구하신 유명한 세 분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흉부외과 쪽에서는 아주 뭐 잘 알려진 코르코프 사운드, 그다음에 조건반사의 파블로프,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내흉동맥으로 관상동맥 이식술을 실시한 콜레소프, 이 세 사람이 다 페테스부르크 출신들입니다. 아름다운 페테스부르크에는 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가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 3대 박물관 하면 런던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그러죠.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구글 캡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한번 저희 버킷리스트인데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자, 이제 전통적 혈압 측정은 리바로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손으로 요골동맥을 만져서 수축기 혈압을 쟀다 그러고 청진기로 들어서 수축기 이완기 사이에 들리는 코르코프 사운드를 들려서 이제 수축기하고 이완기를 이렇게 혈압을 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은 혈압계 또는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뭐냐면 수은이 중금속이고 중독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만약 터져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게 오염물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은이 위험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걸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압력을 꼭 수은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압력을 측정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공에서 낙하하는 낙하산 부대들이 내가 지상 몇 미터에 있다, 이런 걸 아네로이드 혈압계로 비행기도 그러고 측정을 하거든요. 굉장히 비교적 정확합니다. 아네로이드가 기압의 차이를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아네로이드 수는 중금속이니까 아네로이드로 바뀌었죠. 그러나 둘 다 청진기를 사용해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만 아네로이드로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청음이 필요로 둘 다 청진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전자 혈압계는 사실 손만 갖다 대면은 이제 혈압이 자동적으로 측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편리하고 전자 하니까 굉장히 정확할 것 같은데, 그 기전을 보면은 오실로메트릭 메서드로 우리 전통적으로 수은이나 아네로이드처럼 청진기로 이 코르코프 사운드를 들어서 혈압을 재는 것이 아니고, 이 카프를 감는 거는 똑같아요. 이게 부풀려 가지고. 근데 그 카프에 전달되는 압력을 오실로스코픽 메소드로, 오실로메트릭 메소드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진기로 우리가 귀로 듣는 코르코프 사운드로 혈압이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고, 카프 내의 압력 차이를 굉장히 예민한 전자 시스템이, 센서가 그걸 감지를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자식으로 이 센서가 기계마다 다르고, 센서가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 압력이 있나 없나 보는 것보다 전자가 더 예민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더 예민합니다. 전자가 조그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압력도 전자는 센서가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정이 필요한 겁니다. 보정이 캐릭터리스틱 레이쇼라고 하는데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기계가 너무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이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바뀔 수도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죠. 정도를 맞춰줘야 된다. 정확도를. 그래서 전자혈압계가 오히려 이 기존의 수은이나 아네로이드 혈압계보다 자동으로 재주는 거는 편리하기는 한데 예민해서 오히려 그 CR 값을 보정을 잘 해주지 않으면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라는 거는 혈압이 5%, 뭐 되게 5mm 머큐리 뭐 이런 것만 상승을 해도 혈관 질환이 25% 차이 난다. 뭐 이런 논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중금속 때문에 수은 혈압계는 이제 없어졌고 아네로이드로 바뀌었는데 이 아네로이드도 우리가 청진기로 청진을 코르코프 사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불편하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다 청진기 귀에 꽂고 청진으로 코르코프 사운드를 들어서 내 혈압이 얼마다 알겠습니까? 자동으로 재는 그래서 전자 디지털 청진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나 그 정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뀌었지만 또 수은으로서는 체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계도 이것도 전자 체온계로 바뀌었죠. 자 이제 여기서 전자혈압계에 조금 보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전자혈압계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제가 회사 뭐 전자 디지털 혈압계를 뭐 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 원리를 알면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건 전통적인 이제 혈압계 코르코프 사운드로 시스톨릭 때 들리기 시작하고 다이애스톨릭 때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원리는 내 혈압이 120에 8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20 이상 올라가면 혈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가 안 들릴 것이고 120이 내려가게 되면 120하고 80 사이에서는 협착이 있는 곳에 혈류가 시스톨릭 때 쩍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소실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죠. 저항이 없이 혈류가 그대로 상완 동맥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위에서는 120 위에서는 전혀 혈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고 시스톨릭과 다이애스톨릭 타임에는 일부 들리기 때문에 그런 뚝뚝뚝 소리가 들리고 그 뚝뚝 소리가 이렇게 뚝뚝뚝뚝뚝 뚝뚝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재는 게 수은 혈압계입니다. 수은. 그리고 소리를 들어서 재는 거죠. 그런데 전자 혈압계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센서가 있어서 그 센서가 커프의 압력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압력을. 그러니까 그 압력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시스톨릭 이전부터 보시면은 압력을 센스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압력이 옛날 수은 청진기 가지고 수은 혈압계로 재보면은 여러분들이 청진기를 듣지 않아도 수은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마 잘 재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게 전자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압력을. 우리가 청진기로 듣지 않아도 수은의 높이가 올라갔다 약간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수은 청진기를 보면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청진기를 듣지 않아도 이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사이에서는 이 수은 청진기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그러는 걸 보시죠. 그거를 전자가 센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죠. 전자는 사람이 눈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왔다가 그렇다고 여기가 시스톨릭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보정이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시스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커지겠죠. 이제 그 맥시멈이 있고 점점 또 시스톨릭 다이애스톨릭에 가까워지면서 그 카프에 미치는 압력이 적어지겠죠. 카프가 완전히 저항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나 그 저항이 없어질 때까지 전자는 또 예민하게 나머지 잔여 파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여기가 다이애스톨릭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정이 A 시스톨릭과 A 다이애스톨릭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비교를 해봐요. 코르코프 사운드하고 여기하고 다이애스톨릭 없어질 때하고 비교를 해서 요 높이 정도가 시스톨릭이구나. 이 디지털 디지털 혈압계에서 말이죠. 그래서 ASIS가 이 값을 한단 말이죠. 그 Amax 분의 ASIS가 얼마면은 시스톨릭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가?
여기가 아니니까 제로가 아니에요. 그거를 0.436 이 기계에서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다이스톨릭은 그러면 얼마 정도 Amax에 비해서 적어지면은 여기가 다이스톨릭이구나 할까? 그거는 0.67입니다. 굉장히 다이스톨릭이 좀 크죠. 그래서 시스톨릭은 0.436 Amax분의 이게 되면은 여기가 시스톨릭이구나 해서 120을 보지, 여기서부터 오면은 이게 140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혈압이 이게 정상이었는데 여기 코르코프 사운드로 해서는. 그래서 전자 이 디지털 스피그노마노미터 혈압계에서는 이런 캐릭터리스틱스 이 파의 그 센서의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레이시오를 시스톨릭과 다이스톨릭에 각각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0.436 맥시멈 파형에 비해서 0.436이 되면 시스톨릭으로 이 기계는 부른다. 0.671 이하가 되면은 이때를 다이스톨릭으로 본다 하고 전자가 혈압 측정하기를 마친 다음에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계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예민한 게 죄는 아니지만 이렇기 때문에 혈압계가 아주 정확하지만 이 수은 혈압계에 비해서 오히려 이 값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수은 혈압계에 비해서 오히려 옷을 두껍게 입었을 때도 그 파형이 이게 이제 옷을 두껍게 입으면 이게 좀 둔해지겠죠. 그러면 실제로 혈압보다 이게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맨살에다가 이렇게 파형이 전달이 되지만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전자 혈압계는 이런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거는 다른 기계인데 다른 기계에서는 이 CR 레이시오를 0.55하고 0.85로 봐요. 그러니까 0.55 반 정도, 0.85. 그래야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그러니까 기계마다 이게 회사 제품마다 이 CR 레이시오를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정하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수은 혈압계보다는 이 요골동맥에다가 직접 찔러서 혈압을 이렇게 재는 것이죠. 이 센서는 뭐 아주 정확하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거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혈압계가 대부분은 조금씩 좀 높게 나오는, 특히 병원 같은 데서는, 그래서 병원에 오면 혈압이 좀 높다, 집에서 재는 것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찌 됐거나 그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 보면은 대부분 수은 혈압계하고 아네로이드 혈압계는 거의 비슷하고요. 둘 다 청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르코프 사운드를, 전자 혈압계가 가장 조금 그 퀄리티 면에서 낫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판독을 좀 해야 되고, 전자 혈압계로 혈압이 높다 해서 꼭 고혈압으로 바로 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수은 혈압계나 아네로이드 혈압계로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재본 다음에 고혈압 진단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거는 무슨 혈압계든 상관없이 혈압 측정은 일반적인 원칙, 즉 흡연, 음주, 운동을 피한 상태에서 안정 후에 재야 되고, 심장 높이에서 재야 되고, 또 오른쪽이 높다고 그래서 바로 오지 말고 왼쪽 오른쪽 다 한번 재보는 것도 필요하고, 옷을 얇게 입거나 입지 않고 또 혈압을 재봐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전자혈압계는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카프 밑에다가 옷을 댈 수 있으면 얇은 옷을 입거나 입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도 혈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참고 문헌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네요. 다음 혈압계 중에서 청진기를 사용하는 것은 수은 혈압계, 아네로이드 혈압계, 전자혈압계, 손목혈압계. 청진기를 사용하는 기억, 니은이죠. 답은 2번입니다. 혈압계에 대한 다음 사항 중 맞는 것은, 혈압은 심장보다 항상 낮은 위치에 감는다. 아니죠. 심장과 같은 위치에 놓아야 됩니다. 팔뚝보다는 손목 혈압계가 정확하다. 그렇지 않죠. 팔뚝으로 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은 혈압계, 아네로이드 혈압계, 전자 자동 혈압계 중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전자 혈압계이다.
아닙니다. 수은 혈압계가 제일 정확합니다. 아네로이드 혈압계도 수은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아네로이드 혈압계는 수은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개발된 거죠. 혈압의 단위는 밀리메타 머큐리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동 혈압계에 대한 다음 사항 중 맞는 거. 오실로메트리법 맞죠. 기계마다 CR값의 보정이 필요하다. 맞죠. 코르코프법과 비교하여 이환기 혈압과 수축기 혈압의 교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환기 혈압, 수축기 혈압. CR값은 회사에 상관없이 같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맞는데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혈압 측정의 역사. 스티븐 헤일스 맞습니다. 말의 경동맥의 유리관을 삽입 맞죠. 리바로치는 요골동맥 촉지해서 수은 기둥의 높이로 수축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맞나요? 요골동맥 촉지는 맞는데 수은 기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은 기둥의 높이와 요골동맥 촉지로 뭐를 했죠? 수축기 혈압을 측정한 겁니다. 코르코프는 청진기로 들리는 이 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은 코르코프 사운드라고 부르는 음이죠.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박출량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단위는 리터 퍼 미니트 맞죠? 하트레이트 곱하기 스트로크 볼륨이다. 맞죠? 카디악 인덱스는 카디악 아웃풋 나누기 바디 서피스 에리어로 계산된다. 맞습니다. 스트로크 볼륨은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바스큘라 볼륨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까? 좀 이상하죠. 카디악 인덱스의 단위는 카디악 아웃풋, 리터 퍼 미니트를 바디 서피스 에리어 스퀘어미터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맞죠. 답은 4번이죠.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바스큘라 볼륨이 아니라 뭡니까?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컨트랙틸리티죠. 수축력. 4번이 틀렸습니다. 수은의 비중은 13.6이다. 150인 혈압이 150mm 머큐리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혈압을 물기둥으로 측정을 할 경우 물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답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 자, 혈압이 150이면 몇 밀리메타니까 몇 메타죠? 0.15메타 머큐리입니다. 수은이 0.15죠. 그럼 수은의 비중이 13.6이니까 물보다 13.6이 높죠. 그러니까 0.15 곱하기 13.6이면 2.04가 나옵니다. 물의 높이로는 2.04 메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물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수은과 물의 차이. 자, 검사 결과 접두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메가는 10의 6승을 말한다.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말한다. 120 mmHg는 120 mmHg로 읽어야 한다. 길이의 단위는 메타이다. 36.5도에서 5도 C에서 C는 셀시우스를 말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이게 지금 메가가 10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 있는데 빠졌네요. 이게 제가 에러가 났습니다. 메가. 하여튼 다 2, 3, 4, 5번은 맞고요. 1번이 메가가 10에 마이너스 6승을 말한다 해서 마이너스 6승이 마이너스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서 죄송한데 1번이 틀렸습니다. 메가는 10에 6승을 말한다. 이게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